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해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나누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는 그런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자 기획된 팟캐스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이신가요? 살면서 우리는 전문가인가? 이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자기에게 점검하는 시간들이 많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전문가는 분명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몰두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우리 삶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문가 외에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면,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전문가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지 모든 분야의 깊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리적인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전문적으로 세분화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도 중요하고요.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지대, 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인 이 수어부가 이런 측면을 조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어부는요, 영어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제목이고요. 이 부제는 이렇습니다. 나를 계속 넓히며 일하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이라고 쓰여 있어요. 원제를 보면 또 모자이크 프린서펄이라고 했어요. 모자이크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6가지 원리를 설명하는데 아마 한국어로 바꿀 때 독자들 입장에서 좀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저자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자는요, 닉 러브그로브라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실전 경영학 교수예요. 30년 이상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런던과 워싱턴 지부에서 일하면서 여러 분야의 글로벌한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 또 영국 총리실 산하 전략팀 개공 고문으로 일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많은 개혁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예술단에 관계된 이사회로도 일을 했고요. 여러 대학과 기업 또 그런 곳에서 경영 파트너로서 또 강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강사의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깊이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넓은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200명이 넘는 이 분야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도를 모색했고 그 해답을 6가지 방법으로 정리한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인 것이죠.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왜 우리는 깊이를 가진 전문가에서 좀 넓이를 확보해야 되는가, 그런 눈을 열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의문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책은 200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발 금융 위기를 예로 듭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 바로 특수 분야에서 잘 안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 때문에
미래 예측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집 본능이다라고 책에선 표현하는데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전문가 집단의 그 생각이나 행동에 자기를 맞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다른 집단보다 강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측력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뭘까요? 이런 사고방식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예스냐, 노냐, 또는 좋은가, 나쁜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2008년에 미국에 발생했던 미국발 금융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큰 실수가 전문가들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조차도 전문가들이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깊이를 가진 전문가들이 미국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의 정서를 읽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다방면을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미래나 어떤 문제에 대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도가 더 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는 위기는 다양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상상력이 부재하거나 모자란 데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인생을 폭넓은 삶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6가지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적인 나침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면의 나침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중심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넓어서만은 아니고요. 튼튼한 지식의 중심축이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분야로 넓혀갈 수 있는, 이걸 T자형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T자를 생각해 보시면 기둥에 해당되어지는 일자가 있고 옆으로 퍼지죠. 마찬가지로 무조건 넓히란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지식의 중심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응용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만 함몰되어지지 않고요. 군대에 있는 리더는 예를 들면 기업 리더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정부에 있는 사람이 또 기업을 경영하기도 하고요.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가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기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만 인간관계와 인맥을 맺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넓은 시야를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5번째, 상황지능. 새롭고 낯선 환경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마음이에요. 넓게 보면 참 변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폭넓은 삶을 위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재정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넓이를 말하는 게 단순히 오지랖을 넓히라, 소위 말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전문가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책에서 이 6가지를 좀 더 실예를 들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동기부여해 주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전문가적인 깊이 못지않게 폭넓은 삶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이 책의 전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독의 시간입니다. 자,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제가 낭독해드리고 이 책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이 책의 부분 중에서요, 일부에 나와 있는 폭넓은 인생과 커리어를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성향은 성공하는 리더십의 근본적 토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폭이 넓어지려면 다양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로는 특이한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공한 리더들의 전기나 인생 역정을 읽으면 두 가지 공통된 테마가 자주 발견된다. 첫째, 상식에는 반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름길이 반드시 우리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놀라운 인생과 커리어는 일직선이 아닌 때가 많고 복잡하거나 심지어 정신없을 때도 있다. 유명한 정치 지도자 및 기업 지도자 중에는 오랜 세월 야인으로 보낸 사람도 많고 커리어의 좌절을 겪었거나 우회로를 통해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경우도 많다. 또 셋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개인사를 들어보면 왜 그들이 유별난 커리어 경로를 선택했고 전통적 지혜에서 나온 조언들을 거절했으며 망신을 당하거나 커리어상 치명적인 실수를 겪은 후에도 회복할 방법을 찾았는지 알 수 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참조하겠다면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지름길을 택하지는 마라.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지는 마라. 두 번째로 내가 발견한 것은 존경받는 리더들의 다수가 상당히 폭넓은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 점은 그들의 인생 경험과 지성, 관심사의 범위에서 모두 드러난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한마디로 박식한 사람이었다. 박식하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성의 범위가 상당히 많은 주제의 영역에 걸쳐 있는 사람, 구체적 문제 해결에 복잡한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의 뿌리는 르네상스와 계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여러 분야의 과학 및 예술에 출중한 사상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하지만 이 단어가 실제로 사전에 등재된 것은 20세기가 들어선 뒤였고 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훌륭한 사상가나 실천가들에게 사용된다. 이렇게 박식한 사람들은 역사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시대를 불문하고 유명한 비즈니스 리더 중에도 특징적일 만큼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많다. 앤드루 카네기와 앤드루 멀렌, 조지 슐츠, 존 화이트헤드도 그렇고 마이크 블룸버그, 행크 폴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그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이들 정치 지도자와 비즈니스 리더 중에서 벤저민 플랭클린에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플랭클린은 죽기 전까지 작가, 인쇄공, 정치 이론가, 정치가 우체국장, 과학자, 발명가, 시민운동가, 의회 의원, 외교관의 길을 모두 걸어봤다. 월터 아이작스는 플랭클린 전기에서 이 부분이 오늘날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얘기했다. 벤저민 플랭클린이 살아있었다면 정보혁명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플랭클린이 그토록 매력적인 인물인 이유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실용적이고 모든 것, 특히 사물의 원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차원에서나 우리는 깊이의 위험에 빠질 여력이 없다. 우리는 폭넓은 방향을 향한 수호부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인생을 폭넓은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폭넓고 다양한 뛰어난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다면적 통일체의 모자이크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한 부분을 나누었고요. 결국 이 책은 끊임없이 여러 분야에서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문가라는 그 자기 확신 속에서 빠질 수 있는 독선이나 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부족한 시각을 좀 더 겸손하게 넓힐 것을 요청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가 성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에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라는 그 오늘 책의 표현을 빌자면 전문적인 시각 또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 일을 돌보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시각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명 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공동체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은 이 모자이크 원리라는 이 넓혀야 되는 이 원칙 중에 첫 번째 원리로 저자가 도덕적 나침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도덕적 나침판이 우리로 하여금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그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이 챕터를 인용하면서 에밀리 디킨스의 편지 하나를 인용합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에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리더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원칙에 이 도덕과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다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문제에 맞는 여러 사람의 지혜 그리고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지는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갈등에 빠져 있고 곤경에 처해 있다라면 혹시 이 나만의 판단이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도 필요하지만 넓이가 있을 때 결국 그 문제와 관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편적인 그 평면적인 사고 그리고 접근이 아니고 조금 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권해드렸던 수호부처럼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시면서 또 인생의 새로운 경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